감독님부터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니유정이라는 영화가 만든 정혜리라고 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언니유정에서 유정 연기한 박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니유정에서 기정 역할을 맡은 이하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니 우정에서 희진이 역을 맡은 김희경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그 미스백 GV를 다닌 이후로 이렇게 뭔가 어떤 다른 감독님이 만드신 영화의 GV의 진행을 맡은 게 처음이어서 오늘 좀 미숙한 부분도 있을 텐데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선 이제 영화 어떻게 잘 보셨나요? 네. 네. 아무래도 이게 뭐 포스터도 그렇고 이제 여기 참여해주신 배우분들만 봐도 되게 징글징글한 여성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우선 감독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우선 제가 미스백이라는 영화를 만들 때 제 경험에 비추어 봐서는 여성 영화를 만드는 것이란 것은 엄청난 사명감을 좀 필요로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 사명감이라고 하는 이유 자체가 굉장히 뭐 제작 과정에서도 여성 캐스트들을 가지고 투자를 받거나 백을 받기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고 또 그리고 이런 영화를 진행함에 있어서 또 굉장히 뭐랄까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에서도 모니터링이나 이런 데서도 많은 유혹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럴 텐데 우선 감독님이 이제 남성으로서 이런 영화를 기획하고 시작하게 됐을 때 또 어떤 사명감으로 시작하셨는지 이제 인터뷰에서도 뭐 아니죠 누나죠 누나분의 어떤 그런 뭐 임신과 출산에 관한 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영화를 쓰셨다는 얘기 많이 하셨었는데 어떤 사명감으로 이 영화를 진행하게 되셨는지 뭐 일단 먼저 질문 드릴게요. 사실 시나리오를 처음에 쓸 때만 해도 뭔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제가 감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라는 고민은 많았는데 일단 쓰는 거는 저 혼자 쓰는 거였잖아요. 물론 나중에 같이 도와주시고 많이 조언을 해주셨지만 다른 분들께서도 쓰는 과정에서는 사실 그렇게 좀 부담이나 좀 그런 것보다는 혼자 시나리오를 쓰는 작업이었으니까 재미있게 했었는데 이제 너무 감사하게 이제 영화를 제작 지원 같은 데서 이제 찍으라고 지원을 해주시고 찍으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문득 말씀해주셨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히 이걸 내가 좀 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 좀 조심스럽게 누구보다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혼자 끙끙 앓던 찰나에 그 피디님께서도 저희가 스태프분들 중에 많이 여성분들이 계셨었고 그다음에 배우님들께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옆에서 같이 손 내밀면서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겨우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봤을 때도 감독님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는 사실 여기 이제 남자 캐릭터들이 별로 등장을 하지 않는데 그 와중에 등장을 하는 남자 캐릭터들도 안타고니스트인가? 다 막 이런 캐릭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혹시 뭐 남자한테 안 좋은 감정이 있으신지 그런 것도 궁금했고 또 여성 캐릭터를 쓰임에 있어서 저도 이제 뭐 미스백 때도 뭐 이희준 뭐 이런 캐릭터밖에 안 나오긴 했지만 그런 이희준 씨랑 얘기할 때도 사실 제가 여성으로서 제가 시나리오를 쓰는 걸 보고 뭐 배우분이 자기 남성으로서 이런 감정에 좀 뭔가 공감할 수 없다. 남성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이런 모니터링을 많이 받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시나리오 쓰는 과정에서도 제가 여성으로서 남성 캐릭터를 쓸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감정이 내가 정말 100% 이 캐릭터의 감정에 집중할 수 없고 내가 모르는 감정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생물학적으로도 제가 사고하지 않는 것을 또 사고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시나리오 쓰는 과정에서도 되게 혼자 많이 고뇌를 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혹시 감독님께서는 시나리오 작업 과정이나 여성 배우들과 함께 작업을 할 때 있어서 어떤 그런 뭔가 생물학적 남성으로서 어떤 견해 차이나 뭐 애환 같은 게 있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게 진짜 많이 도와주셨어요. 배우님들께서도 그렇고 피디님께서도 그렇고 저는 약간 그냥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진심을 다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그냥 솔직하게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주변에 도움을 부탁하는 편이거든요.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래서 저 이렇게 혼자 밤에 끙끙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날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이제 그 준비 단계를 하고 그럴 때 혼자 이렇게 끙끙 앓려고 했었던 편은 좀 적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생각나는 대로 다 준비를 하고 시나리오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과연 맞을까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고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해도 그런 부분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좀 고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약간 그 여성 남성을 떠나서 제가 이 원유정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좀 저는 심플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내가 몰랐던 사람을 좀 잘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영화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박예영 배우님이랑은 그 단편까지 합하면 세 작품인가요, 총? 세 작품 같이 작업하셨는데 이번에 언니 유정으로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윤색으로 크레딧이 올라가시잖아요. 그 사실 뭐랄까 배우님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윤색이랑 타이틀을 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감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작가 지망생들도 윤색이랑 크레딧을 따내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이제 뭐 동굴에 들어가서 시나리오를 쓰기도 하고 막 이런 작업을 하는데 아마 아까 제가 이 전에 들었던 질문에서 이게 뭐 비슷한 질문일 것 같아요. 이제 박예은 배우님이 도움을 많이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시나리오 과정에서도 그 낙골당 같은가요? 거기서 하는 나레이션들을 박예은 배우님이 직접 쓰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박예은 배우님이랑 감독님과의 작업은 어땠는지 배우님한테도 질문을 드리고 싶고 또 윤색이랑 크레딧을 올라갔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그런 것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감독님하고는 인사상팀의 캡슐커피라는 단편에서 처음 만났고요. 그 다음에 더더더라는 단편 작업을 함께 했고 이번에 언니유정 세 번째 작품 같이 한 건데 그 과정에서 제가 감독님께 느꼈던 것은 좀 배우들을 믿어주신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뭔가 대화를 나눌 때 감독님께서 이해가 안 되시면 끝까지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시고 저도 그걸 설득하는 과정에 서로가 있는데 그 토론하는 과정이 늘 마음이 열려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늘 우리의 얘기를 좀 경청해주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언니유정 찍을 때에도 사실 촬영 때 뭐가 힘들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촬영 때보다는 시나리오 얘기할 때가 훨씬 더 부딪히는 시간이 많았다고 좀 치열했던 시간으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처음부터 각 잡고 뭐 윤색에 올리겠다고 쓴다던가 제가 막 글을 쓰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요. 감독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보여주시고 조금 어설프거나 어색하거나 조금 더 감이 됐으면 좋겠다 싶을 때 말씀을 드리면 그 과정이 늘 오고 갔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사 같은 것들도 조금 감정선에 훨씬 더 와닿을 수 있게 좀 말씀을 드려왔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 주셨던 게 아닐까. 그래서 영화제 때까지도 사실 크레딧에 그런 건 없었는데 나중에 다른 분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네 윤색에 올라갔구나 해서 다른 분을 통해서 감독님도 아니고 네 뭔가 감독님은 나중에 얘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먼저 먼저 오셨나요? 네, 이게 사실 허락을 받고 올려야 되나 어쩌나 생각이 많았었는데 사실 크레딧도 제가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올렸는데 이제
이게 한번 만들고 나면은 수정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이걸 말씀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허락을 안 해주실까봐. 내가 윤색이야? 막 이러면서 윤색이 아니라 저기지? 막 이렇게 뭐죠? 뭐가 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올려주셨다는 얘기 듣고 감독님 나름 마음을 표현하신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제가 시나리오를 이제 저희 이제 언니 유정 포스터에 미스백 제작진이라고 올라가시는 분께 시나리오를 받아서 어제 이제 오늘 GV 진행하기 전에 좀 읽어보고 왔었는데 사실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어쨌든 이 영화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 오늘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굉장히 배우들의 얼굴에 얼굴과 그 배우들의 얼굴 사이의 공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작업 자체가 이제 뭐 감독과 배우의 굉장히 뭐랄까 끈끈한 유대감이나 깊은 어떤 이해나 혹은 그 감정의 뭐랄까요 공감이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든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어제 시나리오를 읽어보니까 또 특이하게도 보통 이제 대사 이게 뭐 밥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점점점 이런 식으로 대사들이 다 이제 공기랑 그 배우들의 얼굴까지 계산하는 시나리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배우분들이 느끼셨을 때도 이 시나리오에 되게 여백이 많다고 느끼셨을 것 같고 그랬을 때는 이제 뭐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채워 넣어야 되는지 혹은 배우로서 어떻게 이 감독님과 이렇게 뭔가 교감을 해야 되는지 아마 저기 뭐 이하은 배우나 김희경 배우는 좀 이제 영화 작업이 좀 낯설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이 작업 과정에서 감독님과 어떤 뭐 교류가 있었는지 어떤 감정적인 그게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마이크가 그쪽에 없었구나. 네. 저도 네 기정이가 대본에 점점점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기정이의 그런 속마음들, 되게 속마음이랑 다른 말을 내뱉기도 하는 친구여서 그런 지점들을 그 이면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지점, 보이지 않는 지점들을 감독님이랑 많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 배우님들이랑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고 언니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이전에 촬영 이전에 많이 만나면서 소통을 했던 게 기반으로 돼서 저도 뭔가 글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 배우님들이랑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 형성된 상태에서 현장에 딱 가게 돼서 그때부터는 뭔가 저희가 현장에서 막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현장 그 공기 자체를 느끼면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님과 작업하시기 전에 촬영 전에 얼마 전부터 만나서 같이 뭔가 얘기를 하시고 하셨었나요? 그래요? 찍은 지 오래돼가지고. 김희경 배우님 어떠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거의 촬영 들어가기 전에 한 달? 한두 달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되게 많이 촬영 전에 감독님이랑도 만나면서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 씬 한 씬을 되게 세세하게 희진이의 감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희진이도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뱉어내야 되는 표현들이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유정이한테 말하지 못하지만 또 표현해내고 싶고 말하고 싶은 이런 감정들을 좀 감독님이랑 같이 잡아가면서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영화를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감독님한테 질문 드릴 건데요. 그 사건의 그러니까 기정이 이제 임신을 이제 처음에 임신을 했다고 이게 모두가 오해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뭐 숨기고 뭐 하고 이제 막 약간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하게 되는 그 사건에 인과나 뭐 세부를 드러내는 일을 좀 자제하고 그게 이 영화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고 왜 그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을 둘러싼 뭔가 사람들의 감정선 그리고 언니와 기정의 감정선 이것들이 중요하고 사건이
사실 이래서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좀 말하는 태도가 영화에서 전반적으로 묻어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뒤에 가서 이제 사건을 좀 막 풀기 시작하면서 앞에 그런 쌓아놨던 감정들이나 이런 데 집중하던 영화의 애티튜드가 뒤에 가서 좀 톤 앤 매너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같은 감독으로서는 되게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편집실에서도 좀 설왕설래가 오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화장실에서 영화 후반부에 사건의 전말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영화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냥 훅 지나갔을 때는 그래서 저게 기정이가 사실은 나왔다는 건지, 혹은 희진이가 사실은 그게 나왔다는 건지 모르고 지나가는 관객들도 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편집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말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이제 감독님은 어떤 고민이 있으셨고, 또 이렇게 어떻게 좀 이 완성본이 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그 영화의 장르라는 거는 그 관객분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미스터리처럼 영화가 시작되지만 사실 영화를 중후반부를 겪어서 이제 끝날 때쯤 돼 보면은 물론 미스터리도 자세하게는 해결을 안 했지만 그래도 해결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조금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나 혹은 작게나마 소리내고 싶었던 지점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누구랑 어떻게 어쩌다가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제가 옛날에는 단편 영화 같은 거 만들 때 사건으로 계속 덮으면서 이야기를 더 만들고 키워나가고 결론을 짓고 그랬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이상하게 왠지 모르게 그냥 이런 일들을 겪었던 이 세 캐릭터들은 어떤 생각일까, 어떤 상황일까, 어떤 궁금증과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을까 계속 좀 인물에 대해서 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쓸 때도 그렇고 편집을 할 때도 그렇고 사실 좀 많이 걱정되긴 했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조금 관객분들이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좀 막 이렇게 반발감을 드시거나 좀 그런 분들이 계시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네, 좀 용기 내서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뒤에서 듣기로는 그 화장실 씬도 좀 타이트하게 확실히 희진이가 나은 게 맞습니다 라고 했던 컷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어떤 계기로 삭제를 하시게 된 건지. 이제 제가 너무 감사하게 후반 작업을 해야 되는데 편집 과정에서 좀 시간적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되게 많은 감독님들께서 이 촬영도 그렇고 후반 작업도 그렇고 막 쉴 새 없이 달려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기간을 맞춰 정해진 걸 맞춰야 되다 보니까,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게 한 반년 정도 좀 영화랑 떨어져서 지낼 시간이 있었어가지고 어느 날 문득 123분짜리 편집 이거 전에 지금 100분이거든요. 이거 전 거 버전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좀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시나리오를 썼을 때나라기보다는.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좀 하면서 좀 이 친구들 특히 언니와 동생 그리고 친구의 상황을 조금 더 영화가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할 수 있게, 인물들을 생각할 수 있게 조금 고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덜어내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좀 캐스팅에 관한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가 자료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유정이가 부정, 슬픔, 이해 단계를 거치는 3단계의 감정이 있었다고 얘기가 있었고, 제가 느끼기에도 그 3단계의 감정 변화가 유정이가 기정이를 면회하는 3번의 씬들에서 잘 느껴지게 이제 연출이 됐고 연기가 됐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처음 면회했을 때는 기정이가 내가 그런 거 맞아 하고 나서 바로 컷이 유정이가 꿈을 꾸는 것처럼 약간 잠을 자는 것처럼 하는 컷으로 연결되는 게 이게 믿고 싶지 하지 않는 감정을 들어있는 컷이라고 느끼기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정이가 기정이 면회했을 때는 이해 단계를 느껴지는 감정은 똑바로 이제 서로를 쳐다보는 장면들의 클로즈업에
어떤 그런 컷들이 아 이제 나는 너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라는 어떤 감정면을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캐스팅에 대한 얘기를 여쭤본다고 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이제 박예영 배우와 이하은 배우가 처음에 영화에 등장했을 때는 정말 안 닮았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서로 되게 닮지 않는 자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마지막 이제 연애씬에서는 두 분의 이제 얼굴이 교차하는데 어딘가 되게 닮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정이 제가 기억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유독 이제 매를 계속 간호사로 나오면서 머리를 묶고 나오시다가 그때는 머리 풀고 나오셨는데 그런 모습에서 앞머리 있고 머리 있고 이런 것들이 좀 기정이랑 닮아 있나? 아니면 이게 정말 캐스팅 단계에서 뭔가 살짝 오묘하게 닮은 배우를 캐스팅을 한 건지 아니면은 마치 두 분 배우분이 영화를 찍으면서 정말 영화의 마법처럼 서로 닮아가게 된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 지점이 있더라고요. 우선 캐스팅 비하를 어떻게 해서 이제 뭐 자매를 이렇게 캐스팅하게 되셨는지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고 두 분 배우는 서로가 닮았다고 느끼는지 그런 것도 아니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것도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유정 배우님은 제가 사실 그 전에 단편 작업하면서 시나리오를 썼기 때문에 영화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좀 자연스럽게 떠올랐고 마침 시간이 맞으셔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됐었고 그 닮은 그러니까 동생을 찾는 과정에서 뭔가 외형적으로 닮았다는 거는 생각을 안 했어요 사실. 근데 뭔가 그 배우분이 이렇게 튕겨나오는 뭔가 냄새 같은 게 좀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은 조금 있긴 했는데 그리고 이하은 배우님 같은 경우는 미팅을 엄청 많이 하면서 피디님께서 이제 구원의 손길로 이렇게 내주셨던 그런 배우님이라서 저도 되게 마찬가지로 영화를 찍다 보니까 좀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두 분이 좀 닮았나 막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화의 매직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저도 그 배우님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왜 저랑 함께 해주셨는지 오히려 반대로 같이 얘기해 주시면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뭐부터 답을 하면 될까요? 일단 제가 기억하기로 동생들을 캐스팅하기까지가 시간이 꽤 걸리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되게 많은 분들을 미팅도 하고 뭐 오디션 과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정이가 궁금하잖아요. 물론 다 모든 배우들이 궁금하지만 제 동생으로 나온 사람이 누굴까 했을 때 기정이가 희진 배우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들을 슬쩍 봤었어요. 근데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풍기는 제가 다른 너무 뻔한 말이라서 죄송해요. 풍기는 분위기 같은 것들이나 결 같은 것들이 뭔가 잘 맞을 것 같아라는 느낌은 받았었어요. 근데 사실은 영화 내내도 되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관계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제가 먼저 막 다가간다거나 우리 촬영 전에 더 친해지자 하는 시간은 많이 없었긴 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현장에서 저희 자주 보지도 않거든요. 영화에서도 그렇고 근데 현장에서 이렇게 한 번씩 만나면은 되게 편했어요. 그래서 연기할 때도 훨씬 마음 편하게 임할 수 있었고 조금 더 몰입이 되는데 훨씬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게 된 이유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감독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소재 때문에 아무래도 그 방향이 좀 제일 먼저 궁금했어요. 감독님이 이 글을 가지고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해하기로도 뭐 소재 자체가 주제가 되기보다는 이 사건을 겪고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 하셨고 자매들 그러니까 좀 가깝지 않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당연하지 않은 관계인 이 자매가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 하셨어서 그게 좀 되게 좋은 면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언니랑 이렇게 닮았나 이렇게 생각을 처음 촬영 직전까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현장 가서 이제 스태프분들께서 닮았다, 둘이 닮은 것 같아 이런 말을 그러니까 점점 해주시니까 조금 더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조금 더 언니의 톤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연기의 합이 점점 맞춰지면서 닮아간 게 아닐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감독님, 저는 일단 기정 역할로 처음 시나리오를 받게 됐었는데 조사실에서 언니와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서 이걸 현장에서 꼭 느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감독님이랑 미팅을 하게 돼서 네 함께하게 됐습니다. 김희경 배우님은 뭘 믿고 저랑 이렇게 해주시는 궁금했어요. 일단 첫 번째가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요. 내용 자체에서 오는 매력들이 처음에 있었고 그리고 희진이라는 친구가 꼭 배우로서 연기를 해보고 싶다. 되게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또 표현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하게 있겠구나 희진이가 그런 것들을 제가 연기를 해보고 싶었고 또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가족에 대해서 어느 누구나 다 어떻게 보면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영화에 참여를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서 그리고 또 마침 감독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함께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족하셨나요, 감독님? 처음 여쭤보고 처음 물어보고 처음 대답하는 그랬군요. 네, 저는 이제 뭐 이하은 배우님과 김희경 배우님한테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사건의 전말을 다 이제 후반부에 가서 알게 되면은 이제 뭐 기정과 희진이가 사실 그렇게 왜 숨겨야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지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수갑을 차는 손을 이렇게 수갑을 처음 찰 때와 수갑 찬 손을 이렇게 언니 앞에서 탁 내려놓고 밑으로 숨기는 이런 컷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뭐 감독님께서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수갑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컷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저렇게 어린 여고생이 이런 차가운 수갑이 자기 손에 차졌을 때와 그거의 무게감을 느꼈을 때는 사실대로 얘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지 않았을까? 사실은 내가 아니야.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거나 이런 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배우가 연기할 때는 시나리오에 써진 감정도 있지만 배우 본인이 사실은 이때는 얘기하고 싶었는데 한번 숨긴다거나 뭐 이런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까? 배우 본인이 기정이는 사실 그땐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연기를 하셨는지 감독님이 이제 디렉션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배우 본인의 그런 무게감과 그런 게 어떻게 느껴졌을지가 궁금을 하고요. 김희경 배우 역시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이렇게 몇 번의 순간에서 샌드위치 집에서 이제 유정을 만났을 때나 처음 유정을 만났을 때나 뭔가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라고 얘기하고 싶은 얼굴이 있었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샌드위치 집에서는 샌드위치 맞나요? 네, 서브웨이에서는 더더욱이 저 아이가 뭔가 말하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혹시 두 분은 이제 이런 역할을 연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시나리오에서 감독님이 쓰여진 대본 말고도 사실은 이런 감정을 터뜨리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는지 사실대로 얘기하고 싶은 감정을 터뜨리고 싶은 순간들이 언제가 있었는지 그런 게 궁금했었습니다. 사실 희진이가 어떻게 보면 사건의 당사자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정말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어떻게 보면 기정이라는 친구가 자기가 자백을 했다, 사건의 당사자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실 희진이도 그럴 줄 몰랐었던 거거든요. 기정이가 자기가 했다라는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사실 그거부터가 의문이었던 것 같아요. 기정이가 왜 그랬지? 나를 위해서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일인데 차마 말하지 못한 그런 이유들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에는 항상 가지고 유정이를 만났었던 것 같은데, 사실 유정이가 어떻게 보면 기정의 언니로서 보호자로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니까 얘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너무나도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희진이도 자기도 어떻게 보면 미성년자고 사건의 당사자이고 어떻게 보면 제가 갔어야 되는 입장인데, 근데 또 기정이의 대변인으로서 그 기정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희진이가 아무래도 희진과 기정이의 관계도, 희진이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과의 관계나 어른들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아이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기정이라는 친구를 제일 어떻게 보면 소중하게 생각하고 제일 나에게 가까운 존재다,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조차도 어떻게 보면 기정이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기정이가 원하는 게 뭘까 하면서. 저는 일단 기정이가 정말 표현을 안 하는 친구이기도 하고 표현에 대해서 되게 서툰 친구이기 때문에 저도 기정이를 이해하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저와 또 성격이 다르기도 하고 다른 면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기정이는 뭐 수갑을 채우는 장면에서도 일단 이 친구는 정말 끝내 막 말을 하지 못했을 것 같다. 언니가 그렇게 딱 정말 안아주기 전까지 말을 못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지만 정말 그 상황에서는 그 압박감 같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고, 하지만 표현을 잘 하지 않는데 그 와중에 그런 그 내면들을 어떻게 복잡한 내면들을 슬쩍슬쩍 튀어나오게 하면서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뭔가 말하고 싶어도 용기를 내서 막 말하거나 이런 순간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박예영 배우님한테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제가 어제 시나리오를 읽고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시나리오, 이제 영화 만들어진 거에 비해서 시나리오에서는 그렇게 유정이 뭔가 극 중에서 지금 이제 완성본에서는 화를 되게 좀 많이 낸다고 느꼈어요. 그 간호사, 수간호사님인가요? 그 사람한테도 아이 저 임신했다고요? 뭐 어쩌고 뭐 그런 씬도 마찬가지고 고모한테도 너무 무섭게 화를 내잖아요. 마치 뭐랄까 그 영화상으로 보면은 유정의 MBTI는 ISTP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무서운 캐릭터가 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좀 무섭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시나리오에서는 굉장히 좀 건조하게 쓰여진 씬들도, 그러니까 박예영 배우 본인이 연기했을 때는 좀 그렇게 뭔가 감정이 묻어나는 씬들이 좀 많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랬을 때 이제 뭐 감독님이랑 작업을 이제 여러 차례 해보셨겠지만 뭐 그러면서 또 익숙해져서 감독님과의 작업에서 배우 본인의 캐릭터가 혹시 더 묻어나오게 되는 편인 건지, 작업 과정에. 보통 제가 이제 배우들이랑 작업을 해보면 제가 시나리오에서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이제 미스백이라는 작품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미스백에서는 굉장히 무뚝뚝하고 그냥 고목나무 같은 얼굴인데 한지민 배우가 들어오면서 더 유약한 이미지가 첨가됐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유정에서도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좀 건조하고 드라이하고 감정 표현도 잘 하지 않는 캐릭터인데 뭔가 박예영 배우가 들어오면서 감정적으로 더 더딥혀진 부분이 있는지, 혹시 어떤 부분에서는 본인의 캐릭터가 이렇게 묻어나게 됐는지 그게 궁금하고, 감독님도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껴지는지 궁금합니다.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혹은 나중에 이제 탈고가 되고 완고로 리딩을 하게 됐을 때도 이건 조금 몸이 건조하니까 덧붙여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소설처럼
그 시나리오를 읽을 때에도 유정이의 감정선을 그냥 마치 뭐라 그러죠? 젠가 쌓듯이 그 위에 하나를 얹어보고 그 다음에 이 모양의 젠가가 올라가려면 지금은 이게 있어야 될까? 약간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감정선을 최대한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관객분들이 최대한 따라와 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했던 것 같은데 화를 내던 장면들은 지금 곱씹어 보면 유정이도 사실은 기정이만큼 표현을 못하고 살다가 이 사건을 맞닥뜨리고 동생이 아니었으면 이 정도로 표현하고 살지 않았을 것 같은데 믿고 있던 너무 알아서 잘해주고 있어서 좀 그래도 한결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동생이 말을 안 하다가 자기가 그런 게 맞다고 해버리니까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도움이 좀 되고자 여기저기를 쫓아다니는데 희진이는 도움을 줄 것처럼 해놓고 언니가 뭘 알아요 이러고 맨날 가버리니까 또 화딱지가 나는 거죠. 아, 그런 감정들이 쌓여서 분노가 폭발했군요. 그러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이 미로를 빨리 빠져나가서 기정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고 싶은데 왜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없고 안 그래도 간호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마치 우리 첫 장면에서 나온 것처럼 되게 오랫동안 생리도 안 하고 야간 간호사로서 지금 이렇게 이미 힘들어서 잠잘 시간이 없이 하고 있는데 동생 일이 터지면서 좀 제정신이 아니게 돼버린 첫 순간인 것 같아요, 유정이. 그래서 기정이도 그렇고 말을 왜 끝까지 안 하게 됐는가라는 질문을 저 혼자서 또 생각을 해보면 유정이랑 기정이랑 다 이런 비슷한 시간들을 겪고 난 다음에 부작용 같은 결과물의 시간을 맞이한 순간이 영화에 담긴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훨씬 이해가 빨리 되네요. 이렇게 분노가 이렇게 배우 본인의 어떤 그런 감정에 대한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감정이 또 쌓여서 이렇게 나타나는 결과물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고모한테 화를 냈던 것도 이 부분에 좀 입체감 있게 해야지 느낌보다는 저한테 화가 나더라고요. 유정이한테 왜 기정이를 여태 몰라서 애를 저렇게 두고 왜 이렇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고 언니로서 애를 지키지를 못하고 근데 그게 이제 보니까 내가 얘를 너무 몰랐구나. 얘가 지금 말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기까지 만든 것은 어쩌면 집을 집같이 못 느끼게 해버린 나 때문인가 하는 생각에 마치 엄마에게 보통 화풀이를 하듯이 고모한테 막 화를 내. 고모가 너무 불쌍했어.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때도 연결돼도 그렇고 뭔가 저한테 나는 화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감독님이 대답하시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 이제 박예영 배우는 아까 세 편째 같이 하셨다고 하는데 박예영 배우가 어디가 그렇게 좋으신지 어떤 지점이 매력인지 그리고 배우로서 이제 세 번째 장편까지 해보니까 어떤 감정을 느끼시는지까지 같이 통틀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아까 수갑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수갑 처음 기정이가 수갑 차고 두 번째 만남에서 유정이가 기정이를 바라보는 눈빛 같은 게 있거든요. 그 공기 같은 거. 그러니까 저 사실 수갑이 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더더라는 단편 영화를 찍을 때 유정 박영 배우님이 거기서 주영이라는 역할을 했고 수갑 차가지고 음주 단속에 걸리는 그런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갑을 아무나 살 수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찍는 영화 소품이라고 하니까 그 실제 수갑을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쓸 때 수갑을 차고 나서 진짜 이렇게 차갑거든요. 근데 진짜 차갑고 엄청 무겁고 이게 보통 게 아니구나라고 이 물리적으로도 느껴지는데 시나리오를 쓸 때 이제 그 수갑을 찬 기정이를 유정이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대사들이 좀 있어요. 사실 이렇게 걱정스러운 얘기들을 하는 게 근데 이제 그게 다 편집됐거든요. 왜냐면 박영호 배우님 같은 다른 배우님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뭔가 이 수갑찬 기정이를 본 유정이가 해낼 것 같은 뭔가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써놓은 거보다 조금 더 그 이상의 뭔가들을 해주시는 배우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뒤에 대사가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근데 그냥 그 표정이나 얼굴 같은 걸로도 이미 다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같이 영화를 봐주셨던 PD님도 그렇고 이런 거는 없어도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제 시나리오를 쓸 때 좀 나름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 캐릭터가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를 막 꼼꼼하게 쓰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배우님한테 한번 맡겨보고 사실 약간 마음속에 갖고는 있거든요. 여기서 이래야 된다고 근데 이제 막
엄청 뭐 안타깝게 쳐다본다 이런 식으로 안 쓰고 그냥 수갑찬 기정이를 바라보는 유정 뭐 이렇게 좀 건조하게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약간 궁금하게 기다리고 저랑 결이 맞으면은 이렇게 잘 해주시는 편인 것 같아서 그런 면들 때문에 좀 이렇게 내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해주시는 배우님들이 저는 계시는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옛날에는 영화가 동그라미라고 제가 생각을 했으면은 그 정 동그라미가 나와야지만 다 만들고 나서 아 이게 내 영화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그냥 동그라미 정도라고 생각하면 이게 타원이 나와도 되고 좀 찌그러진 동그라미가 나와도 그 제가 어떤 배우님들 어떤 스태프분들이랑 하느냐가 이제 영화는 약간 생명처럼 탄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작업 방식을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런 지점들을 다들 잘해주시는 배우님들이었기 때문에 너무 재미있게 작업을 계속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었는데 이런 대답이다 이제 까먹을 정도로 장황한 대답을 그래서 박예영 배우님이랑 어떤 점이 매력인지를 대답을 해주신 건가요? 이 장황한 대답을 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20분 정도 남아서 관객석으로 질문을 돌려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관객분들은 김희경 배우님부터 한 명씩 골라서 지목해 주실까요? 네. 앞에 제일 앞에 계십니다. 오늘부터 TV만 6번째 참석하는 건데요. 지금 오늘은 이제 두 분께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영화에서 좋아하는 장면이 이진랑 기장이 둘이 빅보드 타고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 장면, 기장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이라서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감독님이 저 신작에서도 이렇게 도로를 통제하고 영화를 촬영하시는 걸 해보셨기 때문에 이것도 뭐 그렇게 힘들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짧은 씬을 촬영하면서 뭐 그래도 길게는 이렇게 교통 통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빨리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은 원래 시나리오에는 부분이 구체적인 그 대화 내용이 없었다고 그래서 만들으셔가지고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맞아서 그렇게 틀리거나 그래서 엔지가 났다거나 그래서 그런 장면이 그런 시간이 있었는지 그 도로를 통제하려면 이렇게 관할기관에 그렇게 허가 같은 거를 받고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두 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 저희 다 허가 받고 통제하고 찍은 거고 그 킥보드도 과연 고등학생이 탈 수 있나 그리고 그런 거 다 물어보고 찍은 거고 네, 그 안전 관리 같은 건 다 철저하게 해서 찍었었죠. 근데 그 장면 찍을 때 대사가 정해져 있는 게 없었고 그리고 희진이랑 그때 기정이랑 희진이가 할 법한 말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희진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진짜 자유롭게 찍었던 것 같아요. 그 매 테이크마다 다르게 연기하면서 되게 그 정말 즉흥적으로 저희가 찍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답이 되셨나요? 뭔가 그 순간이 되게 배우로서도 그렇고 희진이랑 기정이 되게 해방감을 만끽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 순간 킥보드 재밌게 타면서 들뜨게 되게 뭔가 이곳을 벗어나서 기정이랑 같이 그냥 부산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은 이런 마음들을 기정이랑 재밌게 얘기 나누면서 계속 핑퐁핑퐁 하면서 대사를 그냥 막힘없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 감정이 너무 저도 너무 재밌었고 그런 게 아마 자연스럽게 담아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기정이가 기정이한테 엄마는 사진으로만 본 게 다고 희진이가 엄마 보고 싶냐고 물어봐도 아니라고 대답을 하는데 사실 기정이는 엄마한테 자주 찾아갔고 편지도 쓰잖아요.
기정이는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을 담았을지, 그 편지에서만큼은 언니나 엄마에 대한 자신의 진짜 마음을 다 숨김없이 표현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정말 그 편지 안에서만큼은 뭐랄까요, 기정이가 일기를 적는 것처럼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었던 말들, 나 오늘 이랬고 이랬어,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그런 말들이 이제 언니한테도 언니 엄마 많이 찾아갔었냐고 물어봤으니까 언니는 분명 내 편지 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도 하면서 막힘없이 적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생각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박예은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어제 소리 지르어가지고. 네, 저 감독님께 제목 그냥 얘기해 주셔도 네. 감독님께 제목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이 포스터를 처음 봤을 때 무슨 내용이지 하면서 언니, 유정 막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단어를 하나하나 이렇게 끊어 읽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 두 단어를 비로소 결합해서 어느새 제가 읽고 있더라고요. 언니, 유정. 그렇지 유정이는 언니지 엄마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제목이 참 좋다고 느꼈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 쓰실 때 처음부터 이 작품의 제목이 언니 유정이었는지 혹시 아니면 다른 제목도 후보에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사실 저는 단편 영화들 지금까지 작업했던 것도 그렇고 이렇게 쓰기로 결심을 하고 처음으로 한글 파일 저장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 이렇게 이 영화를 떠올리면서 제목을 짓는 편인데 그게 안 바뀌는 편인 것 같아요. 영화를 완성할 때까지. 그래서 처음에 쓸 때부터 캐릭터 이름 정해놨었으니까 유정, 기정으로 언니 유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네,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가 GV를 하면서 조금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많은 관객분들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 영화를 통해서야 이제서야 정말 유정이가 언니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보고 나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네, 그 이제 사건에 대한 회상씬이 나올 때 기정이가 이제 언니에게 전화를 하려는 걸 이제 희진이가 막았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희진이의 마음이 단순히 이제 외동이어서 언니에 대한 믿음, 가족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마음이 있었는지 감독님의 생각과 또 연기하신 배우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그 일들을 겪은 친구들이 정말 그 순간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누군가한테 연락을 하거나 그러는 거는 못했을 것 같다라고 그냥 심플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희진이가 만약에 가족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나 어른분들께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혼자 외롭게 화장실에서 그렇게 혼자 낫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 시간 동안 자기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어디도 가지 못하는 곳에서 그래도 항상 학교만을 가잖아요, 학생이.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학교 안에서 이 길을 나왔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저 감독님께 한번 감독님이 계시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아까 킥보드 씬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그 킥보드 씬을 시나리오에 정말 2줄인가 3줄로 되게 간단하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밤거리를 두 소녀가 해맑게 달린다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제가 되는 도로가 어디인지부터 여기 피디님 계시는데 통제가 되는 도로가 어디인지 감독이 원하는 느낌의 도로는 어디인지 킥보드를 또 실제 빌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 지역에서 움직일 수 있는 킥보드를 찾으셔가지고 또 허가를 받아서 막 나중에 보니까 막 스타렉스에 막 꾸겨 넣어가지고 막 5대 6대를 막 가지고 오고 하시고 엄청 고생을 하면서 찍었거든요. 제가 2줄 써놓은 거에 비해서. 근데 그럼 감독님께서는 그렇게 내가 써놓은 시나리오를 위해서 스태프들이 생각보다 너무 고생을 해주실 때 어떤 기분이신지 그냥 네, 궁금해요.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보면서 너무 미안했거든요. 진짜. 기분 감사하죠. 사실 저는 좀 이제 저는 뭐랄까 죄송하지만 이렇게 독립 영화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상업 영화 연출부도 상업 영화 했었고 데뷔도 상업 영화만 해보 지금 3편째 이제 상업 영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생각이 가끔 참담하게 들 때도 있어요. 내가 그냥 너무 이제 이 씬을 빨리 뭐가 쓰고 지나가려고 몇 줄을 썼을 뿐인데 그게 어마어마한 돈과 그쵸. 어마어마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공정이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제 좀 그런 걸 이제 프로덕션 들어가서 알게 됐을 때는 황급히 지워버리기도 하죠. 이게 좀 많은 공정이 들어간다 싶으면 빨리 지워버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뭔가 꼭 사수해야 될 것 같다는 씬 같은 경우는 사수를 하는 편인데 제 생각에 그 킥보드 씬은 기정의 감정과 희진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씬이라서 감독님이 잘 버티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 10분 정도, 8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또 나머지 질문 받아볼게요.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그 희진이가 탄원서를 써주잖아요. 그 탄원서에 기정이는 남을 생각하는 친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더 궁금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게 기정이가 겪는 모든 일의 시작이 어쨌든 간 본인이 얘기를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자기 얘기를 잘 안 하던 사람 같은데 자기 얘기라고 자기 일이 것이 아닌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인물의 전사가 조금 궁금했어요. 네, 저도 진짜 그 지점들에 대해서 고민이 진짜 많이 됐었는데요. 기정이가 더 말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참아오고 쌓여왔던 시간들,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아왔던 시간들 어쩌면 남도 생각하면서 희진이도 분명히 그 안에 이유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을 것이고 어떤 그 생명에 대한 그 아기에 대한 생각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 그 18살이라는 그 격동기라는 것이 일단 제일 크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언니와의 그런 가족 간의 그런 안정감에 대한 결핍들 그런 모든 것들이 되게 복잡하게 얽혀있고 그리고 정말 어쩌면 기저에는 언니랑 정말 마주보고 싶은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 기정이가 그거를 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 마음을 알지는 못하지만 기저에는 그런 마음들도 있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저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농담이 아니라 진짜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사실 뭐 이 질문뿐만이 아니고 사실 그 제가 생각한 씬들을 이제 촬영하기 전날에 정리를 해서 배우님들께 카톡으로 보내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들도 들었었던 것 같고 근데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앞으로 절대 안 그러려고 이 요즘에 카톡 보낸 거를 이제 위로 올리면 이제 촬영 전날에 제가 막 저는 이 씬을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막 이불을 차고 싶어가지고 이게 감독님 혹시 어떻게 전날 배우님들과 이렇게 뭐 전화를 하시나요? 저는 이제 뭐 늘 촬영이 있을 때마다 그러진 않고 다음날 찍은 씬이 저한테 굉장히 소중하거나 혹은 뭐 배우들이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어려움을 겪을 만한 씬이거나 할 때는 노래 같은 걸 보내주기도 하고 음악 같은 걸 보내주기도 하고 이 씬에서 제가 이런 시나리오 쓸 때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이렇게 썼다.
근데 뭐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이런 얘기를 뭐 주고받다가 그러면 당신이 뭐 느끼는 대로 하냐 아니면 제가 느끼는 감정이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마무리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좀 도움을 많이 주려고 하는 편이죠. 자꾸 제가 대답을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네 질문도 마저 받아보겠습니다. 네, 맨 뒤에 계신 네, 영화 잘 봤습니다. 두 분한테 질문 드릴 건데요. 그 두 친구가 굉장히 절친이잖아요. 근데 캐스팅 됐을 때는 뭐 어떤 친분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 친해지는 과정에 있어서 에피소드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감독님한테는 이 영화가 뭐 법률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병원 내에서 벌어지는 그런 누가 먼저 임신해야 되냐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자문이나 뭐 병원에서의 자문을 구할 때 있어서 그런 자료 조사에 있어서 좀 몰랐던 새로운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이경 배우랑은 일단 처음 제가 빠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친구 역할을 저희가 정말 친한 친구 역할을 맡게 됐으니 우리 친구를 해보자 해가지고 친구 사이가 딱 바로 됐었고 그 이후로부터 급속도로 빨리 친해진 것 같아요. 이경 배우 개그 코드가 저랑 너무 잘 맞아서 제가 뭐 하는 말마다 자지러지고 웃어가지고 네 이경 색깔이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이번 작품을 통해서 한 친구를 알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 현장에서 선배님들이 많거나 되게 어린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동갑내기 친구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유독 반가웠던 것 같아요. 동갑내기 친구가 함께 촬영을 할 수 있게 됐구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더 하은이한테 되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다가가면서 되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은이가 되게 반갑게 받아주고 또 같이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짧은 시간이지만 되게 밀도 있게 서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막힘없이 공유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영화 내에서도 진짜 친한 친구처럼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자료조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제 일단 제가 생각하는 대로 좀 찾아보고 쓴 다음에 주변에다가 어떻게 해서든 부탁을 해서 좀 실제 간호사분을 인터뷰한 적도 있고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에서 저희 친척 형이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너무 다행히 친척 형이 변호사여가지고 친척 누나도 변호사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좀 부탁을 해서 이렇게 실제로 그 일과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을 물어보고 쓰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아무튼 이렇게 혼란한 시국을 뚫고 여기까지 와주신 관객분들께 너무 감사 인사드리고 감독님과 배우분들 마지막 인사 듣고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언니요정이라는 영화는 여러분들이 여기 극장에 찾아주시면은 그 티켓 값에 1,000원이라는 금액이 영화 진흥 발전 기금으로 모이거든요. 그 금액을 통해서 제가 제작 지원과 개봉 지원을 받아서 개봉을 할 수 있었던 작은 영화인데 그리고 사실 언니요정이 이제 극장이 아니면 그 뒤에 상업 영화들은 뭐 바로 플립으로 되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극장에 찾아주셔서 이 영화뿐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영화들을 봐주시는 게 너무나 저 같은 풋뿌리 참석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들어 좀 느끼는 건데 화장실 장면에 되게 궁금증들이 많이 생기시고 또 의문도 생기시고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어쨌든 제가 조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언니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기정이의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가족 간의 관계라던가 가족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의지를 건강히 잘하고 있는지 좀 나의 안부와 그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살고 있는지 이런 물음표가 조금이라도 생기셨다면
집에 가서 가족분들하고 손 한번 잡고 다시 한번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도 얘기거리 많이 던지는 영화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 네, 이렇게 와주셔서 한 분 한 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영화 보고 나서 저희 친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까운 이번 시간을 통해서 뭔가 가까운 지인분들이나 가까운 사람들 얼굴이 한 번씩 네, 떠올랐으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오늘 네,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친구들이랑 이렇게 영화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아하는데 네, 많이 홍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정말 소중한 주말에 저희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저도 특별하게 저희 아빠가 처음으로 제 영화를 스크린에서 보는 날이었거든요.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저희 영화를 통해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